안녕하세요. 시작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린 원더 어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업로드 해야 하는데 사실 녹화는 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 녹음이 안 녹화가 돼서, 안 됐어. 녹화가 안 돼서 업로드를 못했고요. 이런 실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실수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기로 했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게 네. 강아지 구조 때문에 네, 만났죠. 네. 오늘은 4월 27일 저번 주 4월 27일 날 동물보호법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동물권 활동가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네. 앞으로는 정말 강하게 변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반려견을 키우거나 혹은 그 전에 이제 활동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동물 구조에서 네. 아니 그냥 소유주가 막갑하거나 이 그쵸. 불법인 거 보이는데도 어떻게 네. 못하고 법이 없다고 어떻게 못하고 우리가 막 현장에서 화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름 하에 못했어. 네. 그런데 그게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기 큰일 보니까 났어. 그렇죠. 법 제정 후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근데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방금 네.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5월 6일 날인가 아주 좀 그전과는 다른 재판이 나온 결과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예요? 샵에서 개들 받아가지고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가지고 천몇 마리가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경기도 그 예,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60대 노인이 네. 실형 3년 받았습니다. 실형 3년. 예, 3년이 않나요? 최고형이에요. 최고형이에요. 네, 법에서는 지금까지 실형이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네. 벌금형만 나오고 말았었는데 네. 이번에 법정 최고형이 나온 거예요. 법에 근거하여. 이게 굉장하게 큰 뉴스고 네. 그 다음에 어쨌건 지금 민법에 우리 찐순이 같은 동물들이 다 물건으로 돼 있는데 민법을 개정하라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서 민법까지 개정돼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가 되는 순간 정말 많이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필요한 요건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네. 뭐가 바뀌었는지 동물보호법 그렇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 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고 그럴게요. 첫 번째 보니까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이게요? 그래서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네. 최고형 3년이 나온 네. 건데 네. 일단 동물 학대가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게 동물 학대냐? 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활동가들이 저 사람이 동물을 죽일 때 학대를 했다라는 걸 체증을 해야 돼. 쉽지 않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막 괴로운데 동물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는데도 어떻게 못하고 사진을 찍고 체증을 해야만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법에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동물보호법 10조 동물학대의 금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시행령이 아주 정확하게 동물학대란 무엇인가가 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보면 동물보호법이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 6조에 동물학대의 금지는 세 가지 것을 빼놓고는 다 학대다. 그렇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리스트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뭐뭐뭐만 학대다 이랬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좀 애매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추가됐었죠. 목을 맨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죽어야 이게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을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것도 죽여야 학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물의 습성 및 생태 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이것도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축산식품 불용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렇게까지만 돼 있는데 이 시행령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호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죽은 후에 그 동물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게. 근데 이제 시행령에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세 가지를 빼놓고는 다 동물 학대해야 된다. 네. 자, 첫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이건 이제 만일 뭐 동물원에서 사자가 나왔는데 사람이 다치게 생겼다. 네. 근데 걔를 포획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학대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예외사항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죽인 건 학대가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죽이면 학대다. 이렇게 된 거고,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축업자는 분명한 도축법에 근거해서 소나 돼지나 닭을 죽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 혹은 면허가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하는 거, 이런 건 학대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동물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 이건 행정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뭔가를 이행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다 학대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그 폭이 넓어졌고 분명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동물들에 가해지는 것은 학대라고 간주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동물들에게 해가 되는 거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개 도축. 우리가 이제 개고기를 먹는 문화 때문에 개 도축을 하잖아요. 개 도축 자체가 법에 의해서 불법이 됐어요. 학대가 됐어요. 이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견협회에서 굉장히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개를 도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는 도축법이 없거든. 소는 도축법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가축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축에 들어가 있지만 도축 대상에는 또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우리가 도축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음식으로 사육해서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 이제 도축을 하는데,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도축법이 있어요. 그런데 걔는 없어. 없다는 얘기죠. 없는데도 도축이 해서 유통이 됐는데 이제는 죽이는 순간 학대가 돼버려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 깨갱깽깽 하고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걔를 죽였어.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 학대로 죽인 거냐, 뭐 인도적 방법이었냐 아니었냐, 뭐 전기 꼬챙이로 죽인 게 인도적이냐 아니냐 막 이것 따졌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학대가 됩니다. 신고할 수 있어요.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게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혼자 박수 쳤어요. 잘했다 하고. 혼자 박수 쳤어요. 정말 그 환영하는 이번 새롭게 개정된 법률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허가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거죠. 이게 굉장히 또 다른 건데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가 몇 조였더라? 잠깐만요. 69조. 반려동물 영업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어요. 69조. 69조에 보면 영업의 허가. 그러니까 이건 허가를 맡아야 돼. 예전에는 영업을 하려면 등록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영업의 허가라고 해서 4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허가를 맡아야 돼. 법적 허가. 동물 생산업. 그러니까 우리 퍼피밀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아지를 생산하셔서 거기다가 생산업, 생산한 다음에 판매업, 또 생산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수입업, 그 다음에 장묘업. 이 4가지는 허가사항이 됐어요. 허가사항이 됐다라는 건 생산업을 이제는 하려면 허가사항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새끼를 내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도록 이걸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업과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네네.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암컷 우리 그 반려견이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동물원 아니죠. 판매하는 곳 있죠. 펫샵. 펫샵에 가서 그 펫샵에 있는 분들이 주선해 주는 거예요. 음.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가정 생산이 문제인데 가정 생산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법 퍼피밀이 돼. 네. 예전에 논산에 있는 어떤 할머니 불법 생산업자였는데 그 전에 할아버지랑 같이 하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했는데 거기 맨 품종견이었었어요. 품종견인데 세상에 정말 지옥이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한 30마리 했었어요. 30마리 지옥이었었어요. 지옥. 근데 결국은 포기하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 네. 그러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고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허가를 받으려면 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준이 생겼어요. 기준. 그렇죠. 네. 기준이 생겼어요. 인력 기준이랑 지금 시행 규칙에 별표 10에 보면 이 인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게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붕어랑 뭐 새랑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시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공간이 예를 들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법의 영역에 따라서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는지도 다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서 요건은 이 생산업을 하려면 단독주택에서는 5kg 미만일 경우는 20마리 이하. 아니 단독주택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단독주택도 마당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허가 사항이니까 가서 보고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준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물리적 규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5kg 이상이면 5마리 이하뿐이 못해.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사육실도 있어야 되고 사육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산책도 시켜줘야 네, 되고. 뭐 동물 몸 길이의 2.5배에서 2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뜬장 안 돼. 이제 그 다음에 청소 상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육 설비 똥이나 이런 건 위로 쌓이지 않아야 돼요. 똥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분만실 따로 둬야 돼. 이제 새끼 빼는 곳은 따로 둬야 되고 분만실 기준도 있어요. 분만실은 추워도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철저하게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못 해주죠. 공무원이 함부로 못 해줍니다. 그렇죠. 그 허가증이 없으면 허가증 없는데 새끼 빼고 있다? 신고하면 돼.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2천만 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전에 동물구조 할 때 보면 독거 어르신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얘네들은 소유물을 포기한 것이 아닌데 그때 우리 엣지랑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막 입양 보내고 그랬잖아요. 네, 용감이랑 입양 보냈잖아요. 미국으로. 근데 그때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소유를 갖고 와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인수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등록하고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전주 같은 경우에 등록하고 입양을 보내는 그런 프로시저를 계속 갈 거야. 그런데 입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양이 안 되면 똑같은 절차 안에 들어가죠. 그래도 어쨌든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면 제3자가 인수를 할 수 있는 그게 생긴 거예요. 네 번째는 이건 동물 실험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동물 실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의 동물 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된다. 네, 기능이 맞습니다. 한층 강화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가장 네. 중요한 게 있는데 예전에 동물 학대한 사람 있잖아요. 동물 학대한 사람이 이제 뭐 법을 어겼으니까 징역형을 받았어. 네. 그리고 많은 게 아니에요. 이 그, 동물보호법 101조에 보면요. 교육시키게 돼 있어요. 몇 시간 정도 교육을? 200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100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동물보호법이 예전에 한 40몇 조 그러다가 한 70몇 조 하다가 늘다가 101조까지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들도 교육도 받게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수를 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100조에 보면 형벌과 수강명령들의 병과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동물 학대 행위자 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동물 학대했으니까 자 동물 생명권 생명감수성을 위해서 200시간 교육받아야 돼? 라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돼? 그럼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물 학대범이 그거에 대한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경미한 경우에는 학대로 신고됐다가 경미한 경우에 다시 이제 자기가 그 개를 데려가려면 학대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네. 아무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동물보호법의 이러한 그 개정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아까 40조에서 지금 101조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그 동물 복지에 공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것은 동물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키울 때 거기에 대한 동물 보호잖아요. 그런데 네, 우선 문제는 거기서부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러니까 반려동물, 우리가 말하는 반려동물이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어떤 입양자가 키우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도 어떠한 규칙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업이라든지 판매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법으로 지정이 돼서 학대가 이제 금지하거나 아니면 막을 수 있는 예방책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개들을 뭐 다른 반려동물들을 입양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입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내가 반려견을 입양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반려견 키울 자격이 있는지 그러한 사전조사 그렇죠. 사전조사라도 정말 이 사람들이 동물보호법에 뭐 미치지 않고 그냥 정말 그 동물을 하나의 인간과 똑같은 어떤 감정을 갖는 어떤 생명처럼 바라보면서 끝까지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거기까지 가면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때는 갈 거라고 이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동물법도 굉장히 앞으로 발전이 돼서 좋은 면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근데 저는 좀 희망이 보이는 게 우리가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전하고 정말 10년 전 지금은 제가 뭘 느끼냐면 본인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하죠. 뒤로 가서 먹기는 하지만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한데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본인들의 행동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할 만큼의 사회 분위기가 됐다라는 생각과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래서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물론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기하는 율이 정말 우리나라가 10만 마리 정도가 1년에 유기가 되는데 서울 시민이 한 1000만 가깝잖아요. 네. 근데 1년에 5,000마리 정도밖에 유기가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서울은 50% 정도? 서울은 그 비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마리 중에 5,000마리 뿐이 안 돼. 인구수로는 거기가 1000만인데 그러면 그 정도의 사회 분위기가 저는 이제 서울이 조금 더 어떤 시스템이 강화되거나 문화적으로 그 기반을 잡는 건 다른 시골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그 부정적으로 제가 보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그 휴양지라든지 섬에 보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유기할 수 없으니까 여행 가서 근데 그 이제 숫자가 아마 이런 게 변할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100%다 등록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허가제를 하면서 생산업자들은 2개월 미만 아이는 판매를 못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개월, 지금은 입양을 하고 혹은 판매해서 사 간 다음에 본인이 2개월 내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판매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위스나 독일처럼 모든 개는 다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적어도 생산 판매업자가 처음에는 등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입양을 하거나 데려가면 소유주가 바뀌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다 바뀌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하나는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해해요. 개를 기르거나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자기네들이 낸 세금 갖고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는 반려동물 반려인들은 일정 부분은 좀 세금을 내서 강아지 공원을 만들거나 강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적인 정책을 할 때 저도 그건 맞다고 봐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도로 환경을 정비하거나 여러 가지를 바꿔놓는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내야 된다라고 보는 면이 있고, 세금을 내면 나중에 개를 버렸을 때는 이건 세금을 안 내려고 유기한 거기 때문에 세금에 관련돼서 벌금도 또 강화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바라고요. 아무튼 좀 바뀌었다. 10년 전보다 많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제가 2009년도에 처음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할 때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정말 낯설었었어요. 그때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런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20년 전이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데 지금은 입양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사람들이 걔는 사는 것보다 입양해야 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샵에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퍼피밀에서 생산된다는 것도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씩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아주 행복한 소식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는 자격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게 국가시험으로 국가 자격으로 생겨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준비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쨌든 간에 국가시험이 된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그쵸. 갖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강현우 같은 행동교정을 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많이 길러내겠다라는 시그널이니까 이런 것도 관심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라면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저는 동물이 행복해야 그 다음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그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동물보호법 새로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정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게 건강과 그리고 건강한 사회 그리고 평화. 사람이 행복하면 사실 서로 싸울 일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 않는 건강한 지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바람이 너무 커. 이상형. 역시 우리 남재숙 선생님은 그냥 온 몸이 다 선해. 저는 어쨌든 이제는 저는 무기를 하나 가졌어요. 불법적으로 보인다? 그러면 행정이 이제는 다 폐쇄명령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이 제 무기가 됐어. 이제는 저는 막 신고할 거야.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막 쏟아져 나올까 봐. 그쵸. 이 개농장을 이제 신고를 하면 문제는 이제 그거거든요. 개농장 신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생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진안에서 130마리. 그 개들은 품종이 아니라 그나마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개농장에 있는 믹스견들이라고 하잖아요. 걔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지금 3년 전에 저희가 구조했던 애들도 입양 못 가서 한 개인이 지금 다 데리고 있는데, 근데 가끔 유튜버 중에 참 좋은 영향력을 비추시는 분이 있는데
진돗개가 얼마나 사람한테 친화적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진돗개 맞아요. 진짜 마찬가지로 우리 집도 진도믹스. 진도믹스인데 둘 다 해피하잖아요.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사람하고 잘 지내는 동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진도믹스도 사랑스러운 개 중에 하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똥개라고 제발 부르지 마세요. 똥개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똥이야? 아무튼 예 엄청 변했어요.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즐거운 유쾌한 이야기로 또 만나게 할게요. 반갑습니다. 안녕. 네, 그래요. 다음에 봐요.